안녕하세요, 나노드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하는 창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영업자가 약 560만 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구의 한 10% 정도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는요,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 프랜차이즈는 나쁜 비즈니스 모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갑질이니 오너 리스크니 이러면서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는, 예를 들면 40대 명퇴자들이 창업하기에 현실적으로 자영업은 좀 어렵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를 제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향된 시각에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이랑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한 해 매출이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프랜차이즈는 2억 2천, 자영업자는 1억 7천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폐업률. 이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약 60에서 80% 정도가 되는 굉장히 높은 폐업률을 가지는 대비 가맹점의 폐업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도 프랜차이즈가 조금 더 높고 폐업률도 가맹점이 조금은 더 낮다라는 것을 본다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프랜차이즈를 무조건 추천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프랜차이즈는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첫 번째 직영점이 잘 돼서 가까운 곳에 두 번째 매장을 차렸는데, 사장이 두 곳의 점포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시간적인 손실이 있어서 두 번째 매장을 매니저에게 맡겼더니 매출에 대한 거나 고객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리인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나타나면서요, 두 번째 매장을 차라리 돈을 들여서 직접 스스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직영점과 가맹점이 생기는 프랜차이즈 구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객단가. 객단가, 고객 한 명이 쓰는 단가가요, 보통 외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기준으로는 고객 한 명이 쓰는 객단가가 대략 한 10,000원? 약 10,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고객 한 명이란 건 가맹점주가 되겠죠. 가맹점 하나를 유치하면 약 1,000만 원의 금액이 객단가로 됩니다. 즉, 10,000원짜리 비즈니스를 할 거냐, 1,000만 원짜리 비즈니스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은 객단가가 10,000원인데 프랜차이즈 가맹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 객단가가 1,000만 원의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가 돼서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객단가가 1억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 혹은 중국의 성, 미국에는 주 단위로 계약을 하면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객단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 고민하시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영업에서부터 프랜차이즈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다양한 지자체에서 프랜차이즈를 육성을 하고 있고, 코트라나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곳에서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외 진출도 해봤고 해외 진출 관련된 계약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두 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항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맹점 모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세종대학교가 프랜차이즈 외식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영점이 건강하게 매출이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가맹점을 문의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그 고객들 중에 본사와 혹은 직영점과 관계가 좋을 수 있는 가맹점주를 선택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해서 가맹점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가맹점이 잘 되게 만들어줘서 가맹점에 온 손님 중에 가맹점을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직영점과 가맹점들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에 나가서 가맹점주들을 예비 가맹점주들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러려면 비용이 약 2천만 원,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는 돈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영점을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하나는 제가 객단가 늘리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촬영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툴들을 직영점 안에 우선 집어넣으셔서 고객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고객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서 이 점포, 이 브랜드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돼서 나도 이런 브랜드를 하고 싶어 라고 고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랜차이즈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프랜차이즈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가능하면 자영업자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프랜차이즈 본부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정부 지원 제도를 굉장히 좋아하냐면요, 정부에서는요 이 지원을 하려면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벌써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과 필요한 지원과 필요하지 않은 지원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굉장히 프랜차이즈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축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항을 보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률로 정해 놓은 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모르시면 우선은 일단 옆으로 치워두세요. 이거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구축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가맹점 운영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또 본부에서 수발주하는 직원이나 물류를 관리하는 직원이나 가맹점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그리고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 그리고 오픈바이저, 이런 본부의 시스템적인 요소들을 컨설팅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브랜드 로고, 전문 용어로는 BI라고 얘기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브랜드 로고들이 있죠. BBQ, 삼성전자, 이렇게 기업들의 브랜드 로고들이 있습니다. 이 로고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포장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홈페이지 가맹점주 모집과 배달 접수를 받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들도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상생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부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지원 제도들도 의무적으로 넣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부 지원 제도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랜차이즈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구축을 해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고객들이나 예비 가맹점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디자인적인 요소와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줘서 결과적으로는 뼈대와 외형을 다 만들어주는 지원 제도들을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정부 지원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말로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의 경우와 혹은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원금이 다릅니다. 정보공개서도 등록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가 되어 있는 곳은 최대 5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서 직영점이 1년 이상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인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정부 지원 제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 기간은 4월 15일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다양한 서류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원 제도를 받을 때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할 건지도 신청서에 작성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업들을 할 거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이고 우리 브랜드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신청 이유에 대한 것들을,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게 승인이 나야지만,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정부 지원 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랜차이즈 구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나노드림에 이야기를 주세요.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나 혹은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노드림은요, 최대한 정부 지원 제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가지고 계신 어려움들 그리고 혹은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노하우들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필요하신 것들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최대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노드림입니다. 건물 사고 싶으세요? 구독, 좋아요, 건물 사게 해드릴게요.